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으로 일상과 농업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고 계신 강릉시민 한 분 한 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강릉을 지켜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을 위해 즉각적인 재난 사태를 선포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릉을 직접 찾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급수차, 그리고 지자체와 기관, 기업, 시민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자체, 의회, 기관, 기업, 시민단체까지 강릉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강릉의 가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강릉은 매우 심각한 가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지만 강릉에는 1mm 수준의 비만 내렸습니다.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 저수지는 오늘 기준 저수율이 14.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은 저수위에 인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간 강릉시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그간 강릉시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3년부터 저수용량과 원수 확보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시설을 분산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영곡 지하저류댐 설치 사업을 2023년 환경부에 신청하여 250억 원을 확보했고 24년 3월에는 환경부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 12월부터는 하루 18,000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9월부터는 건설한 지 40년이 된 영곡 정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9년 12월 준공 시 하루 14,800톤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2024년 12월에는 롯데 시네마 등에서 유출되던 지하수를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 7월부터 하루 5,000톤의 생활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시설 사업들은 예산 확보와 설계,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통상 4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취임 이후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가뭄 대비책을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의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간 강릉시의 대응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민방위 급수시설, 홈플러스와 롯데시네마 보조수원, 남대천 부산농보 용수 등을 통해 하루 19,640톤의 용수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19,000톤을 더 확보하여 하루에 약 38,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봉 조수지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마천, 왕산천의 하상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7월 이후 총 20회 합동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특별교부세 1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25억 원, 재난관리기금 35억 원 등을 재원으로 확보했습니다. 강릉시도 재난관리기금 10억 원,
또 예비비 25억 5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환경부 장관께서 오봉 조수지를 점검하신 데 이어 27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강릉의 극한 가뭄 상황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강릉시는 재난사태 선포가 가져올 시민의 불편과 부정적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8월 29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강릉의 가뭄 현장을 점검하시고 즉시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어 2025년 8월 30일 19시 행정안전부에서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으며 강릉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가뭄의 총력 대응에 나가겠습니다. 강릉시의 추가 대책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강릉시의 추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 차량을 포함한 71대를 투입해서 영곡 정수장 및 인근 지자체에서 홍제 정수장으로 하루 2,130톤의 정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수율이 0%에 도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홍제 정수장 전 구역의 차량을 통한 운반 급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최대 하루 400대 살수차를 동원하여 지방하천과 저수지 22개소에서 하루 15,600톤의 원수를 오봉 저수지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한급수 조치도 강화됩니다. 9월 1일부터는 홍제 정수장 정수구역 내 5만 3천여 수용가에 대해 계량기 75%를 조절할 것을 전면 시행합니다.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 격일제 급수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필수시설에는 예외 없이 생활공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20대의 사수차를 전담 배치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시는 물 생수 배부 계획입니다. 최소 1리터 기준 200만 병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35만 병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부족분은 재난관리기물 투입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는 먼저 유치원과 초, 중, 고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교육, 사회복지시설에 약 14만 병을 우선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오봉저수지 조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제한급수 지역의 전 시민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취약계층에는 담당 부서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생수를 전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50실 이상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간담회를 통해서 수영장과 사우나 등 비필수 물사용 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숙박률을 조정하기로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특히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저수율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농업용수 공급 중단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지방 하천을 활용한 대체 용수를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뭄 해결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가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노후 상수 관망을 교체하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누수율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영곡 정수장 정비 사업과 연곡 지하수 조립댐 설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왕산면 대길이 소하천 치수보 설치 사업, 사방댐 활용한 용수 확보 사업, 강릉시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 23.3km도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도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가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대천 대형 간정 개발을 통해 하루 5,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곡, 홍제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해서 필요할 때는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관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또 공공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하루 6만 톤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대천 지하조류댐 설치 사업을 추진해서 하루 1만 5천 톤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강릉시는 하루 9만 톤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긴밀한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 등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불편과 걱정을 더 덜어내지 못해서 다시 한번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쏟아 반드시 이번 가뭄을 이겨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님의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지목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지난 주말 대통령이 왔을 때 네. 곳에서 가뭄 대책회를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원수 확보 관련해서 네. 예산 문제가 이제 여러 뉴스도 나오고 날로 돌면서 네. 이게 시장에 왜 이런 답변이 나오고 네. 설명을 못했냐 이런 지적도 아니고 못한 걸로 나오죠, 그죠? 예. 얘기가 정확한 말씀 주세요. 기자나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대통령과의 문답에 있어서 제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대목이 맞고 틀리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용수 공급 비용을 우리 단체장들은 원수대로 인식합니다. 용수 공급 비용을 물으면 왜냐하면 시설이 안 된 곳에 공급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그날 말씀드린 내용은 원수 공급 비용은 저는 원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영곡청에 하려고 하는 5만 톤 확장 사업에는 용수 공급 비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근데 일반 단체장들은 보면 이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원수 비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알다시피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오봉댐에서 30억 8천만 원치 물을 샀고 영곡초는 하루에 1일 14,800톤의 용수를 공급함에도 원수대로가 제로입니다. 영곡초는 지하조류댐 18,000톤 외에 45,200톤을 증설한다 하더라도 원수대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공급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첫 질문의 오해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수 공급 비용을
원세를 착각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실제 우리 식수원의 87%인 오봉 저수지에서 1일 10만 톤씩 또 용온수 10만 톤씩 우리가 공급받는데 그 공급받는 물값을 저는 용수, 원수 공급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하 저로쯤에서 정수까지 끌고 오는 만약에 그 비용을 제가 인식했다면 아마 1k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950m, 한 20억 가량 든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그 질문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확장 공사는 사실 제가 그 500억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에 빠진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부터 이제 균특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국가 사업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 중에 신설이나 조류댐은 환경부가 도와줍니다. 한데 우리 지방비를 충당해야 될 증설 부분은 또 관로 부분, 도수로 관로 비용은 우리 비용과 도의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냐? 도가 79%, 우리가 21%입니다. 그거는 이제 균특특별회계 이용할 때 국비 70% 준 거에 도비가 9% 보태고요. 또 우리는 순수 시비로 21%를 보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침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될 사업임에도 한번 때를 좀 써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대 정수장 사업은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22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을 했고 23년도 초에 4.11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을 정리하고 난 뒤 바로 제가 시작한 것이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을 이제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22년 말에 우리 강원도 제가 민선 8기 현안 사업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하댐 18,000톤도 또 시설 현대화 사업 14,800톤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497억도 또 지하댐 250억도 받았고 24년 초에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이제 올해 7월에 겨우 아직 설계가 좀 덜 끝나서 보완을 또 해야 되니까요. 한 9월이 되면 다 마치는데 그럼 지하댐 공사는 바로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현대화 사업은 아직 그 변경을 좀 해야 돼서 위치가 좀 넓히고 줄이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발주하면 그것도 아마 같은 시기 비슷하게 완성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아마 왜 그 5만 톤을 과연 그러면 그 물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정수장이 확장했을 때 이게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14,800톤이었지만 16,000톤을 그동안 40년 가까이 취소하고 왔고요. 제가 5만 톤 오면 증산한다는 얘기는 18,000톤 지하 조류댐에서 공급받는 18,000톤과 기존 14,800톤을 받았던 그 기존 물과 그 다음에 부족한 17,200톤은 지금 40년 동안 운영해온 홍곡조수 취소해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영곡천에서 그 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상, 더 이상 이제 그 뭐랄까. 그렇게까지 이제 다 얘기하면 다 제가 답변할 건 이제 다 한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자꾸 물으셔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제 그런 자의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우리 강릉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겠지만 제가 우리 현안에 대해서 수치까지 거의 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내용을 물러서가 아니라 아마 그 저는 원수비를 안 든다고 하시니 안 든다고 보고 드리니까 아마 원수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할 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 5만 톤을 확장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을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아직 답은 오지 않은 거고. 네. 요청을 하는 상태고. 네, 강원도하고도 또 협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또 균특 회계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하고도 15,200톤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5만 톤이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부터 공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취임하고 영곡촌에다가 영곡촌을 보강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봉 저수지의 식수 전용 식수 의존도가 87%입니다. 이 87%를 어떻게 하든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값을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는 90점 아마 99원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30한 2, 4억 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렇게 낼 바에는 우리가 댐이나 다른 대체 그 돈을 모아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줄여서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대체 수원 또는 대체 정수장을 만들려고 했고, 어쨌든 87%에서 저쪽이 5만 톤이 되면 이쪽은 한 60, 한 2%나 아마 한 그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제가 남대천 15,000톤 지하댐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15,000톤 우리가 취소하게 되면 저기 의존도는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가뭄이 와도 우리는 너끈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22년도부터 우리가 벌써 계획을 했고, 또 23년도부터 실행을 했고, 24년도 예산을 따고 계속 추진해 나온 과정에 제가 물리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그 시설을 다 만들 수 없는 시기에 가뭄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그런 것 또한 어차피 인수인계 받는다는 것은 부채도 자산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네네. 그 식수원 확보를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를 이제 신설을 하시겠다고 여기 해놓고 아까 네. 위치나 계획을 자세히 말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물 지하수 또는 물 흐름의 형태를 잘 아는 곳이 전 농어촌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농어촌공사에게 제가 여쭤봤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한 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그나마 좀 용이하고, 또 막상 저수지라는 것이 만들려고 하면 참 힘든 게 때로는 산림법에, 때로는 환경법에, 때로는 또 문화재법에 다 걸려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는 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하여튼 우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저수댐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수지 용량은 500만 톤에서 600만 톤, 하루 10만 톤씩 쓴다고 생각했을 때 50일에서 60일치. 지금처럼 전략해서 쓰면 5만 톤 잡으면 배가 되겠죠. 그런 용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한 곳은 기존 저수지 있는 부분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오봉댐의 보조 수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통령께는 보고드렸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발표 주신 대책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시설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지금 물전략 운동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물전략으로 시민운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이미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시간 나면 각 단체별로 다 만납니다. 계속 우리가 이미 가뭄이 시작됐을 때부터 모든 단체를 만나서 물전략 운동에 동참해 주십사.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오봉저수지 우리의 계획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 거의 자생단체 거의 다 만날 정도로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계량기의 절반을 잠궜을 때 네네. 일부 가구에서는 수압차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물 사용에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75%를 잠근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그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내가 물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강화된 조치인지 불구하고, 이 밖에도 시민들은 또 동참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시에서 강화된 대책을 안 내놓는다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22일까지는 우리가 호수 저수율이 사용량이 퍼센트로 말하면 1.1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만 톤을 1로 보면 0.1이 1000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21일, 22일, 23일 우리가 농업용수 같이 할 때는 1.1, 1.1, 뭐 0.8 이렇게 소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우리 시민분들께서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 주셔서 0.5, 0.3 쉽게 얘기해서 하루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많이 줄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어쨌든 개수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의 저수율과 이런 사용량이라면 자꾸 우리가 좀 더 많이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우리 가뭄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그런 이제 의지로 많이 물 전략에 동참해 주셔서 1.1에서 0.3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지금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 조치가 네네. 네. 근데 지금 이미 절수 조치를 한 것만큼 사실 75%는 자율로 우리가 권장해 드렸거든요. 근데 시민들께서 하루에 1씩 써야 되는데 이미 절수 운동에 동참해서 0.3, 0.5에 우리가 물 나가는 것을 지금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75% 외에는 네?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든 견디려고 우리가 최대한 오봉조수의 물도 차량으로 갖다 넣고 또 새로운 수원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또 앞으로 재난사태를 통해서 도움받는 물량을 가지고 가급적 지금 24일분 갖고 있지만 5일, 6일 계속 넘겨서 더 멀리 하도 견뎌봐야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 선생님, 질문을 드리는데 그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대한 대표적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까 한 10% 미만 되면 하겠다는 어떤 시간제, 이제 그런 좀 강력한 어떤 조치가 지금 시기에 필요하지 않냐. 혹시 아까 의사도 얘기했지만 네. 시민들은 지금 재난 사태까지 선포가 되고 네. 그런 좀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지사님이나 시의원은 버티는 걸 더 주목하십니까? 네. 거기에 격일제 단수를 사실 검토하고 있는데 하도 이제 시민들께서 걱정들이 많아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데 항상 충분한 예고 기간을 갖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강력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물이 물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면 안 되겠지만 한동안 견딜 수 있는 절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가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일 날에 0.8%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 0.8% 쓴 겁니다. 그다음에 21일 날에 1.1% 썼습니다. 그러니까 11만 톤 쓴 겁니다. 그다음에 22일 날 또 11만 톤 썼습니다. 이때는 왜 썼느냐? 농업용수를 함께 공급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 0.5로 줄어듭니다. 또 24일 날 또 0.5로 줍니다. 일요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25일 또 0.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6만 톤 썼습니다. 27일 날 4만 톤, 0.4입니다. 또 28일 날은 목요일 날임에도 3만 톤으로 시민들이 견뎌주고 계십니다. 0.3이면 우리가 75% 절수해서 얻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 29일 날에는 0.3%, 그 다음에 또 30일 날에는 0.4%, 31일 일요일 어제는 일요일에도 0.5%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이거는 얼핏 보면 지수로 보면 쉽게 해서 제가 1이 10만 톤이라 했잖아요. 그럼 1.1이면 11만 톤이 되는 거고 0.5면 5만 톤으로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수했던 75%, 0.3이면 거의 75%를 닿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 시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 절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75%를 지난번 그 직원들과 이 통장들이 잠갔던 것처럼 더 잠그는 강제적으로 잠그는 건지 아니면 잠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지 지금은 곤장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수치로 이야기하셨듯이 어제까지도 0.3%, 3만 톤으로 우리 시민들이 견뎌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효과를 보려고 급수 제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강제 조항을 하는데 강제 조치를 하는데 지금 0.4, 0.3 이렇게 결과치가 나타나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물을 오봉저수기도 그렇고 정수장에다 붓는 걸 생각하면 네. 0.5, 0.6 정도 지금 일꾼들이 쓰고 있는데 그 붓는 게 어떤 때와 비교할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붓고 있고 네. 또 만 톤씩 부산정부에서 올려서 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6%씩 0.5%씩 떨어지고 있고 어쩌다 0.3%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75% 제한 급수를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강제 조항이 지난번처럼 강제 조항이 아니고 또 우리 노 기자 얘기한 것처럼 강제로 했지만 또 그 안 한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했을 때 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재난 선포되고 이런 상황에서 75% 내지는 시간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제 복수라든가 이런 좀 더 강화된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는 아직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수를 하게 되면 당장 자영업자인 우리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물론 물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뭐 똑같은 효과가 아니냐 왜 사전에 조치하지 않았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아주 가지고 있는 이 물량과 또 우리가 펌핑을 하거나 실어 날라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물량과 또 시민들이 이렇게 동참무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전략의 결과물을 볼 때는 지금 당장 그 조치를 하지 않아도 효과는 똑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시민들께서 그동안 대형업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9일 날 대형업소 모든 대표들을 모셔다가 물전략 동참을 이야기했고 오늘 내일 아마 그분들은 예약을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투승률을 일정 기준 이하로 해서 낮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공지 좀 이렇게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호텔에 수영장에 있는 물은 매일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바꾼답니다. 그리고 수실 정화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넘치는 물을 다시 이렇게 다 모아서 다시 펌핑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채우면 2번, 3번 이렇게 채우는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는 사실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채워난 물이라서 그렇게 저도 알게 됐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이 저수율 0%일 때 이 차량 운반급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 가보신 이거 외에 다른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0%를 가정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네. 0%에서 다른 대책은 오봉 조수지가 물이 없는 거지 우리 강릉시 전체가 물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봉 조수에 물이 없어서 우리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정수장에 물을 못 보낼 뿐이지 오봉 조수지에 물이 없어서 강릉 전체가 없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거기가 이제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갖다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정수지에 물을 보내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간 지하수를 5,000톤 우리 생활 평상시에 필요한 20분의 1의 양을 우리가 이제 확보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 또 구산부에서 10,000톤을 또 확보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영곡 정수장에 작게는 500톤, 3,000톤씩 보내던 것을 안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유분이 있고 하면 우리가 차로 한 400대 정말 시간 나는 대로 24시간 만에 가동한다면 우리가 일일 쓰는 양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미 현장 강연을 다 마치고 20m에 하나씩 주름간이 20cm짜리를 다 묶어서 누구나 쉽게 그냥 일반 지금 말라있는 그 부분에 떨어뜨리면 또 손실이 많으니까 가장 물에 갑자기 가까이 그리고 왕산골은 전부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물을 뿌려도 모아져서 우리 그 오봉댐으로 올 수 있고 또 오봉댐에서 올기 좋게끔 물길도 다 이미 한 열흘 전 훨씬 전부터 다 물을 모으는 물길을 다 만들었습니다. 도막골은 도막골에서 오는 걸로 왕산은 왕산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하든 견뎌내겠습니다. 그러니까 0%가 됐다 해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0%가 되면 안 되겠지만 0%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니멈 4만 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동안 많이 연구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재난세태도 선포받았고 또 급수차량도 지원받고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도 또 가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전에 188대를 사전 계약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제 그걸 점점 늘려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면서 하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우리 시비 가지고도 해서라도 그 0%가 돼서 우리가 물을 못 먹고 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 사태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첫 번째는 연곡천에서 이제 물을 확보를 해가지고 네. 사용하는 방안인데 이게 세 가지가 좀
적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수장을 현대화해서 14,800. 그렇죠. 증설해서 15,200. 네, 그리고 저류댐 만들어서 18,000. 네, 네. 합치면 4만. 5만입니다. 5만. 예, 5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 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게 증설만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증설만 네. 안 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현대화 사업도 증설에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된 완속 속도를 늦게 밀어주는 그 정수장을 이제 사실 이제 시설이 현대화됐잖아요. 이번 시설로 급속하게 물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존의 주문진이나 연궁에 물 네네. 공급하는 거 말고 5만 톤이 추가로 생긴다. 3만 5천 톤. 4만 5천. 네. 3만 5천 톤의 수요는 뭐냐면 1만 8천 톤은 아까 제가 지하댐 250억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받으면 되고. 그러면 저기 그 속초처럼 그 지하 조류댐이 한 6, 70만 톤 이상 늘 아마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15,200톤은 영곡천에서 바로 그동안 40년 운영했는데 충분한 유량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확보하려고 제가 용수 공급 비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연곡 정수장에서 홍제 정수장으로 우리가 가뭄시에 그렇죠. 끌고 올 수 있는 그걸 복선화해서 도수로 200억 거기에 잡혀 있는데 그 200억은 뭐냐? 그 중에 한 20억은 조류댐에서 950m 약 1km 정수장까지 가는 비용 한 20억. 나머지는 우리한테 오는 우리가 그동안 공급만 했잖아요. 근데 다시 저기서 남는 분량을 우리가 받아서 경포 지역만이라도 회수하게 되면 또 그만큼 영곡 정수장의 역할도 커지고 또 오봉 조수의 주의 의존도도 우리가 낮아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그 말씀하신 연곡 홍제간 홍주관로 복선화. 그렇죠. 그게 복순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연곡 정수장에서 홍제 정수장 오는 게 아니고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메인 배수지나 우리 원수 중앙 메인선에 갖다 서로 관통하면 되는 거지. 저로 좀. 그렇죠. 우리는 관망도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들든 어디에 넣으면 다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다만 가는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게 서로 접촉 부위가 가는 방향으로 다 이어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역으로 받으면 이게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복선화를. 예. 그래서 복순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량이 네. 하루 10,000톤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거는 처음 15,000톤에서 그 14,800에 15,200톤 나면 3만 톤인데 2만 톤을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저기 인원이 커지니까 2만 톤을 여유분량으로 주고 10,000톤만 일단 갖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북부 지역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호텔이나 뭐 이런 등등이 많이 계획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을 2만 톤을 봐주자. 그 남는 유해량을 10,000톤을 갖고 오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만 톤이 되면 3만 톤을 갖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관로도 더 또 증설을 해야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존 갈로를 하나 묻으면 그걸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해가 하나만. 네네. 지난번하고 조금 1차 기자회견에서 있다가 사라진 게 하나 있고 그 말구이제 얘기가. 네, 그거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에 4천억씩 들여서 그게 또 630만 톤이라고 또 얘기하다니만 또 300만 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300만 톤 확보하려면 조수지로 만들면 한 3,400억이면 되는데 그 물량 만들려고 말구이제를 4천억씩 들여서 정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 대통령께도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날도 뭐 대통령 와서 말씀 나누실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 시설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게 뭐 저수 용량을 높이고 뭔가 현대화하고 좋은데 비가 안 왔을 경우에 다 무용지물 아니냐. 바닷물 맞습니다. 기본적인 네. 원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추가 진전. 저도 제가 답변 드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작은 양으로 담수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안 드는데 대형으로 할 때는 이 금액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기술력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거니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해수로 이제 공업용수로 쓰는 곳은 남동발전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에코파워는 우리가 단경 저수지에서 하루 8,000톤씩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이제 해수화를 좀 하려고 공고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산업도시가 되면 많은 이제 그 기업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해수 라인을 공단으로 끌어주면 각자가 자기 공장의 냉각 시설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조수지 만들고 또 먼 날 이제 계획대로 진척되면 농경지가 없어지고 산업단지가 되고 그때 그 어떤 어느 부분인가 조수지가 또 남을 겁니다. 그런 조수지를 먼 날 확대해서 또 그 지역에 공업용수 플러스 생활용수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하고 있다. 근데 그 위치를 다 얘기하면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일단 강릉시는 뭐 검토는 네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하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수 담수화는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회사에 있을 때 이미 경험해본 사항이고 물론 뭐 냉각 시설에 썼지만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동해안은 워낙 우리 해수가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는 무한한 이제 좋은 조건의 그 공법은 공법. 도밀로 네, 지난 사태 선포가 되고 네, 국가소방 공원령이 내려졌는데 뭐좀 여담입니다만 시장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려고 하는데 우리 물을 그 소방 헬기로 오봉조 수지에다 물을 투입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지 주고 싶고요. 그 비용 대비 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이거는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소방 헬기로 한 번에 이동하는 양이 우리 차량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톤 탱크, 16톤 탱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운반 비용은 뭐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작게는 한 3톤에서 많게는 한 8톤 정도까지 헬기가 뜬다고 그러는 한번 뜰때 20개 정도의 소방 헬기로 어쨌든 한번 좀 해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고요. 추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수석이 계시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동안에 관정을 좀 대형 관정을 좀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되는지 가용하는지. 지금 관정은 저희가 갖고 있는 관정은 대부분 농업용수 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우리가 10개 갖고 있습니다. 거기 4,600톤 정도 나옵니다. 아까 거기에 용수 확보에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용수를 우리가 지하수로 대체하면 오봉댐의 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대체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로 날리면 정말 좋겠죠. 근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잘 안 맞습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돈 계산하는 분들은 하여튼 돈을 댄 만큼 효과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3톤, 8톤 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건 뭐냐면 이제 정부가 차량을 지원해줘도 이제 사람이 차를 끌고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고 먹고 하는 비용을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비, 운반 유류비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나갑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예전에 올림픽 준비할 때 인공 강설 네네. 이제 준비를 네. 했었던 걸 제가 취재하는 걸 알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기술이 이제 인공가공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공가공 시험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왜냐면 대관령이나 삽당령 건너편에는 비가 오면서 맞습니다. 이쪽에 비가 안 오는 일이 인공 강설은 뭘로 만듭니까? 예? 인공 강설은 뭘로 만듭니까?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평창 때 네. 평창 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물로. 예, 물로 당연히 예, 알죠. 근데 예, 예. 그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지 대통령 오셨을 때 뭐 다양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논의가 됐을 텐데 그런 얘기가 혹시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근처에 물이 있는 곳이 어디냐, 또 거기를 개발했을 때 투자비 대시 효과를 좀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넣어서 충분히 이득이 된다.
아니면 이렇게 넣어서 이만큼이면 별로 이득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과다한 토지 대금을 주고 뭐 도암댐 주민을 다 사들인다든지 이러면 그건 너무 필요가 없는 비용이잖아요. 뭐 조 단위가 넘어가면 뭐 그렇고 또 댐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는 참 그 좀 효용성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투자 대비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주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오공저수 지가 제로 상태가 되면 제로 상태까지 계속 뽑을 건지 제로 상태로 만들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안에 지금 그 어류가 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제로가 되면 부패가 될 텐데 거기가 다 죽어서 더 악취가 생기고 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로로 만들 건지 이런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요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가 언제까지 안 올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9월달 내내 안 올 것 같습니까? 9월달 내내 견딜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류 그리고 그런 일은 제가 이제 단언해서 죄송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미 이제 차로 공급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제로가 되기까지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10,000톤씩 계속 또 뽑아 올리고 있고 또 지금 차를 400대 이상 운영해서 또 두 군데 사기막과 영곡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걱정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 오봉 때문에 물이 없는 거지 주변에 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비상시에 농업용수를 대체하려고 사천에 우리 그 옛날 그 관로 묻어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직도 한 40만 톤의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만 톤 가용할 수 있어서 농업용수를 좀 활용하면 아마 9월은 우리는 한번 견뎌야 된다. 또 견디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24일치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전략해 나가면 어쩌면 뭐 제가 너무 희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3분의 2로만 잡아도 그러니까 반 주는 거에 3분의 2만 잡아도 한 10일치 이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줄여서 확보해 가면서 간다. 또 시민들이 정말 전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지금같이 수단을 강구하면 붓고 뽑아 올리고 그렇게 강구하면 된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0% 극한 상황에서 이제 다 우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다 그 극한 상황을 다 말씀드릴까지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24일치가 25일치가 되고 25일치가 26일치가 되고 계속 늘어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 지금 감하고 있는 속도 0.3, 0.3, 0.4, 0.5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그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일이 하루인데 막 이틀씩 걸로 남기고 쓰고 있구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오공댐 그 안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네. 건투를 내시 그게 말고 이제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비용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자꾸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니까 취수보가 사수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수보 그 구멍 밑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릇은 아마 한 300만 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침전물이 많아서 이제 담당하는 우리 농어촌공사에도 한 100만 톤은 장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톤이면 우리가 또 20일을 겪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악의 상태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고 모든 정말 우리 아까 우리 기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0%가 됐을 때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갖다 붓고 끌어올리고 해서 최소한 4만 톤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된다면 또 20일 정도는 그 사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 이것은 최악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당장 활용하거나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저수율이 취수보 아래 있는 네네네. 생각을 안 하고 취수보까지가 그렇죠. 0%입니까? 예, 그렇죠. 그때가 0% 되는 거죠. 그 취수보를 지나가면 우리가 취소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취수보를 그러니까 사수율이 떨어지면 그때 양수기를 한 10개에서 12개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펌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눈으로 못 보는 이제 숨겨 있는 물입니다. 네네, 동기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물 절약 많이 동참하고
동참해 주시고 계신 상황에서 네. 불만이 있으신 게 뭐 개인 풀빌라나 개인 수영장 계속 운영되는 조치했습니다. 조치. 네네. 보건소에서 직접 그 단체장들 다 불렀고 또 개개인으로 공문 보내고 지금 현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인할 거고.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이제 풀빌라 그 수주에 물을 넣은 물은 옛날에 어떤 걸 그냥 놔뒀을 뿐이지 다시 채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보이는데 물을 만약에 이제 담고 있다. 그럼 우리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연관해서 좀 20일 그 숙박시설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제 숙소 운영 협조 하셨다고 숙박민 조정 하셨다는데 현재 몇 분 참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전체 다 참여합니다. 150일 이상. 그리고 아니요. 50% 정도로 지금 오늘 이제 공고하라고 다 했고 또 그분은 우리가 강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공고 또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협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29일 간담회에서 단 자기들은 꾸준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고하고 제 생각은 한 50% 이하로 투숙률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장의 권고 조치잖아요. 네. 근데 재난 사태인 만큼 이걸 뭐 행정 강제 못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거 했으면 제가 벌써 했죠. 안 된다는 게 근거를 근거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뭐 어렵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 단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들 협조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다들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에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대형 업소들 네, 권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실 건데 간담회 때 얘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예약을 줄이고 기존의 예약들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여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전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뭐 권고 사항에 대해서 따르겠다,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체격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함께 협조해야 되고 서로 사람으로 봤을 때 먹는 양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줄여야 될 때는 같이 줄여서 그 작은 것밖에 배당받지 못하거나 또 그만큼 자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저분들도 동참해 주시는 것이고 일반 이제 소수영가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다 같이 진짜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더 큰 업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린 거고 저희가 대수영가라고 하는 대형 물을 쓰는 곳이 610개가 있습니다. 거긴 다 같이 우리가 잠궈서 물 전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했습니다. 네. 1차 기자회견자법 말씀해 주신 한데 네. 도합 때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네. 1차 기자회견 이게 보통 지역과 이 이슈로 네. 많이 번지고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변하시거나 없습니다. 변한 건 없고요. 도암댐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고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암댐의 물을 받으려면 우리 강릉 시민들 전체가 동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시민 전체가 반대하셔서 도암댐 수문을 막았는데 제가 시장이라 해서 그 물을 받겠다 안 받겠다 말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같은 물 같은 온도일 때는 받지 않겠다는 짐작은 제가 해봅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제가 할 일은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그 물을 이런 기자회견장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단 제가 거기 최근에 한번 또 가봤을 때는 녹조 현상이 많았고 과거부터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건 저는 부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1년 내내 우리가 요구하는 2급수 그리고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취수보를 통해서 의뢰하고 5, 6도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8도, 10도라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4도, 5도, 6도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대천 수교에 사는 어류들이 어류 박사님들한테 물어보면 2도 이상의 차이가 나면 산란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4도가 됐다 하더라도 5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남대천 수계의 수질은 차치하고 늦게 되면 우리 지역 어류에게 생태 교란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세심하게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분야를 좀 많이 해소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선 간의 또 갈등도 또 유발시킬 수 있고, 저희가 정순군하고 영남의 초년 수계를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다툼이 생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남대천은 35km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암댐은 평창을 지나갈 때 송천이 됩니다. 송천에서 정선을 지나가면 조양강이 됩니다. 조양강에서 영호를 지나면 동강이 됩니다. 동강을 지나면 남한강이 되고요. 양평 두물머리에서부터는 한강이 됩니다. 엄청난 많은 길이의 하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곧 뭐냐? 그 물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자정 능력, 하천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좋은 물로 변할 수 있지만 저희는 30km 내의 물이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방류에 있을 때 안목에 가리비가 다 죽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 34억인가 38억 정도 아마 보상했을 겁니다. 그런 기억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지난번에는 완전히 반대했다가 지금 전향적으로 전향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이걸 받겠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이고, 뭐 얼핏 얘기하면 왜 시장이 그걸 결정 못하냐, 이거는 그렇게 다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민선시대의 시장이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또 시민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건 여쭤봐야 될 일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도암댐에 관련해서는 그 정성 같은 정성 군수는 그 도암댐 수술 검사를 직접 하셔가지고 정선으로 흘러보내지 말라고 이제 선언을 드린 상태인데, 네. 강릉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강릉시에서도 한 번쯤은 그 도암댐의 그 수질 검사를 한번 하셔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걸 나무 수기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뭐 가서 물을 떠서 조사해서 어떻다 말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평창군의 결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우리와 그 한국 수력원자력은 그런 관계가 있고, 그 이전에 그 도암댐은 한전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제가 그 도암댐의 안의 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퇴적층이 얼마나 있는지, 비점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놀라이트로 물을 수질을 약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바꿀 수 없다는 거라든지, 또 녹조가 나서 지금 녹조가 너무 짙다든지, 또 근본적으로 한해 돈분, 개분, 질소비료가 얼마나 우려지고 또 어느 정도 도암댐에 들어오는지, 또 과거보다 뭐 삼양축산 한일산업 70개의 축산단지가 있다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축산단지에서 축산 폐수가 어느 정도 오는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수치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24년이 지나노니까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언젠가 부모님들한테 또는 뭐 이웃들한테 삼촌들한테 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수율 10% 떨어지면 시간제 쪽에 하겠다는 건 이것도 곧바로 시행한다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신다는 거죠. 네, 상당히 이제 10%가 될 때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런 날짜수보다 좀 늘어날 겁니다. 이제 계속 부으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또 우리가 붓는 내용이 거기다 이제 보충하는 물들이 있으니까 개수가 뭐 0점대로 계속 가지 않겠나 보고, 하여튼 최소한 9월을 견뎌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을 견뎌낸다고 할 때는 보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라고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단수 조치나 이런 건 없다고 봐요. 그걸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없게 하려고 지난 사태도 지정받으려고 노력했고, 또 실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예, 안 오죠. 단수 조치가 단수 조치가 되면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결국은 비가 오기 전까지 지금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끼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면 확보하신 생수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먹는 물 쓰는 아, 참, 예. 지장이 없게 하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먹는 물은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고, 또 지금은 한 130만 병 우리가 후원받은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예비비를 통하거나 뭐 재난기금이나 통해서 늘 200만 명 이상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기 종식이 되면 또 많이 사놨다가 다 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우리는 감안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항시 우리만 가물기 때문에 다행인 게, 우리 전국이 다 가물면 아마 물 처리하고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물기 때문에 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부는 이제 각 읍면동에 이미 오래전부터 각 읍면동 통장님들, 반장님들, 자원봉사자, 또 자생단체 함께 그 물 배급의 라인도 엄청 중요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미 한번 가동해봤고, 또 거기서 보완점도 찾았고, 또 앞으로 물 배급에 큰 지장이 없이 할 것이다. 물론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큰 뭐 지장을 주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부분은. 네. 8월 12일 재난사태 선포된 이후에 네. 소방력 공무원들이 하는데, 재난사태가 선포된 게 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이제 시장님이 단내 동원 명령이 가능하다, 전국단위 응원 요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원을 하면 어떤 종류의 동원이 가능한지, 또 응원 중에는 어떤 것들이 네. 동원 차량은 탱크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톤 탱크가 달려있는 차, 16톤 탱크가 달려있는 차. 예를 들면 고속도로 공사에는 각 지사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강원도 관내에는 6대가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에도 있고 소방서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저희가 이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 비용은 대당 일대로 한 90만 원, 80만 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월대로 하게 됩니다. 11,000만 원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대한 언제 188대까지 한번 이제 하려고 사전에 이제 사업자들과 협의한 상태고, 지금 이제 사태가 됐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께서 전국에 있는 물차를, 살수차를 우리 강릉에다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받고, 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묵게 되면 자는 비용, 먹는 비용을 우리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다 됐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응원협의는 양양, 평창, 동해와 1일 1200톤 정수된 것을 실어주기로 응원협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면.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마쳐도 되죠? 마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극한 상태가 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그만하세요.